오늘 소개하는 다가구에는 이렇게 호텔 느낌이 드는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요. 18억이 넘는 감정 가격이 3분의 1 가격 6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 6억 7천만 원보다도 낮은 최저 가격 6억 4천만 원입니다. 다가구로 플러스 P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인근에는 GTX가 곧 개통될 예정이라 향후에는 교통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곳은 운정 신도시고요. 운정 카페거리 서쪽의 다가구 주택단지입니다. 30%대까지 금액이 확 떨어진 이 다가구에 대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명 내외의 소수정예로 경매를 배우고 입찰 시 개별 코칭을 받으면서 남보다 더 빠르고 안심되게 낙찰을 받고 싶은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 추천만 해달라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 드림스입니다. 어느새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임장을 다니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임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신 수강생분이 얼마 전에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해외 출장을 가서도 제가 공유해드린 강의 영상을 챙겨보셨고요. 돌아오자마자 아마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임장을 가려고 물건 상담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전부터 입찰을 준비했었던 건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임장 스터디에서 조사를 했던 곳이라 선생님과 조원들까지 함께하면서 입찰하기까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임장 다니는 열정만 봐도 조만간 이분은 되실 것 같다라는 짐작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부동산 임장을 하러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정 가격이 18억대인데 3번이나 유찰이 돼서 지금 6억대까지 떨어진 집입니다. 이런 집이 6억대까지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외벽에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물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요. 도면만 보더라도 이 집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쓴 집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넓은 집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조사까지 꼭 하셔서 입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가구 3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가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마치 리조트에 온 느낌입니다. 저기에 지금 현재는 가동은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파란색 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이 나선형 계단이고요. 이렇게 가운데에는 안으로 떨어지지 않게 철로 다 손잡이가 다 되어 있는데 위에를 한번 보세요.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햇살이 계단 안쪽으로까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저 가격이 34%까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의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4798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8억 6천만 원대였는데 3번 유찰이 되면서 반값보다도 낮은 6억 3,900만 원대로 3분의 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각은 6월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 건물은 토지가 113평이고요. 건물이 136평 정도 되는데요. 1층부터 3층까지 3층이 모두 주택인 다가구입니다. 각 층에는 1개의 가구가 있어서 총 3개의 가구고요. 2층과 3층은 상당히 넓은 집이에요. 3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고급스러운 주택입니다. 3층의 현관문에 와봤는데요. 여기에는 3월로 되어 있는 우편물 그리고 도시가스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아마도 그 이후로 사람이 이제 여기 거주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이 상당히 커요. 기성문 같지가 않고 따로 제작을 해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문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흔히 보이는 그런 철문이 아니에요. 색깔도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준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 볼까요? 바깥의 외벽이 좀 페인트가 떨어진 부분을 제외하고 내부는 오히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층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산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내부도 페인트가 조금 곳곳에 벗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하고 내부에 페인트라던가 이런 벽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계단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3층에서는 약간 더웠는데 지금 내려오니까 1층 근처는 좀 시원하네요. 계단을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계단 같아요. 예술작품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여기가 아마 1층 현관인 것 같아요.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CCTV도 아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녹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바깥에 있는 외벽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건물 1층 바로 전면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총 7대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3가구인데 주차 대수가 7대니까 한 집당 2대씩을 대고도 한 자리가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외관이 지중해풍으로 보이는데요. 나선형 계단 외에도 집의 곳곳에는 일반적인 다가구와는 다르게 독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기보다는요, 고급스럽게 설계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은 각각 53평으로 상당히 넓은데요. 방이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주방 한쪽에 바베큐 에어리어, 세탁 건조실, 음식물 보관실이 있고요. 현관 근처에는 차를 마시는 다실이 있습니다. 50평이 넘으니까 공간을 꽤 다양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1층은 28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35평 전후의 아파트 크기 정도일 거라 짐작이 듭니다.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는 중정, 즉 마당이 있는데요. 도면상에 상부가 열린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부분이 중정인 것 같은데요. 문틈으로 잠깐 보니까 안쪽에 대나무가 살짝 보입니다. 이 건물의 가운데가 오픈이 되어서 큰 사각형인 이 집의 각 층 내부로도 햇살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고요. 구해조 홈즈에서 독특한 집으로 소개될 만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골목에 저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저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위치한 블럭에는 주택 단지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서 공원을 지나게 되면은 이 집과 비슷한 크기의 건물이지만 1층에는 상가들이 있는 상가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 상가들이 바로 운정 카페거리라고 부르는 카페촌인데요. 이렇게 1층에 상가가 있으면 주택 3개층 외에도 월세 수익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대출이 더 잘 나온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근방에서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상가주택 단지보다는 오늘 소개하는 집처럼 주택만 모여있는 단지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저 바로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상가주택입니다. 1층마다 상가가 있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도 식당에서 소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낮이나 주말은 좀 더 심하겠죠. 한 10년 전쯤에 운정 카페 거리에 있는 맛있는 돈가스 가게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인스타에서 이곳저곳 더 많이 소개가 되니까 카페 거리를 찾는 고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 거리의 반대편인 서쪽에는 이제 곧 신설되는 GTX역이 있습니다. A노선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A노선의 반대편인 동탄은 개통이 되었고요. 이곳 파주부터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 12월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들어오면 서울까지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지방으로 갈 때도 서울, 동탄 등에서 KTX, SRT를 타고 쉽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는 것이 파주에 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의 임대 매물 시세는 방 3개, 화장실 2개 기준으로 전세가 1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2천에 8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방 4개의 매물은 나와 있지 않아서 2층이나 3층의 시세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억 7천만 원만 적용을 하더라도 이 세 집의 전세 보증 금액이 5억 이상이 됩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상에는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에 함께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었고요. 경매 낙찰 시에 전혀 남게 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1, 2, 3층에 각각 한 가구씩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말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28평인 1층은 1억 5천만 원, 53평인 2층과 3층은 각각 2억 2천만 원과 3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임차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대항력도 없고 보증금이 소액도 아닌데다가 연체된 세금이 여러 건 그리고 근저당 금액이 상당해서 안타깝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큰 돈을 내신 분들이라 정말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부디 다음에는 대항력을 갖추거나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을 낙찰을 받게 되면 명도를 하는데 조금은 힘들거나 이사 비용이 조금 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인근에 다가구 매물이 몇 건 나와 있는데요. 11억부터 15억 이상인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다가구가 지난 3월에 10억 5천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23년에는 8억대부터 14억대까지 면적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억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연면적, 즉 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35평으로 큰 편에 속하는데요. 대지도 넓어서 감정평가 금액이 18억대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유찰이 된 것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죠. 면적 대비로 본다면 지난 회차 9억 초반대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그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던 게 이상해 보였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또 현장에 나와서 그 이유가 조금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건물 바깥 부분 외벽에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요. 외벽이 상처난 피부가 벗겨지듯이 곳곳이 페인트가 떨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선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싸게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수리로 들어갈 비용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될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목 바로 앞에 1층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건물 외벽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작은 부분인데 저 위쪽으로는 좀 심하게 많이 벗겨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도색을 다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떨어진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뒤쪽으로 가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의 우측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함을 만들어 놨고요. 우편함 3개의 호실이 있고 현관이 있습니다. 이쪽 뒤쪽에 있는 벽을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보면은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아까 봤던 나선형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내부에서 볼 때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바깥의 모습은 썩 그렇게 예쁘다는 모습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저쪽에 이 건물의 뒤쪽 벽이요. 페인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와봤는데요. 이 바깥의 벽이 전면에서 봤을 때의 그 상태보다 후면은 훨씬 더 심각하게 파손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 벗겨진 곳들이 곳곳에 있는데 여기에 향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또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만약에 이 집에 입찰을 하실 분들이라면 수리 비용을 반드시 감안을 하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가격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6억 원대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살기에도 좋아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여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몇 가지 언급한 단점, 즉 외벽이 벗겨진 부분과 임차인 명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최고의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나 주변 매물 그리고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최저 가격, GTX A 노선이 곧 개통을 한다는 점, 그리고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동네라는 점, 이런 장점도 있고요. 이 장단점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임장을 통해서 입찰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5명 내외의 소수정예로 경매를 배우고 입찰 시 개별 코칭을 받으면서 남보다 더 빠르고 안심되게 낙찰을 받고 싶은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GTX가 곧 개통되는 파주의 다가구 주택을 소개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